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훈입니다. 2024년 2회 전기공사 산업기사 실기 총평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회 실기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죠? 우선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시험을 치시고 더 좋은 보건 해설이 나오기 위해 바로 이렇게 보건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 덕분에 지금 이 총평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살펴볼 건데, 가보건 문제인 만큼 실제 시험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본 문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영상 하단 댓글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조명 방식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기존 기출과는 다르게 소문제가 하나가 더 출제가 돼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기출 문제로 우리가 조명 방식, 특징, 그리고 용도까지 모두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각각 해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밸런스 조명 그리고 코너 조명이죠.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가 이 코니스 그리고 코너 조명 둘 중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이 천장과 벽면의 경계에 그 내부에 배치를 하지만 이 코니스는요, 아랫 방향으로 조명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너 조명에 더 출제 의도가 있게 되었고, 이 터널과 지하도에 이용되는 조명이 바로 코너 조명이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도 한 번 더 기출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조명 방식을 각각 작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점수는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점수가 배점이 5점으로 측정이 되었죠. 근데 소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 맞으면 몇 점 주는 거냐? 3점인지 2점인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죠. 예,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내가 상남자처럼 덜 받으면 덜 받았지 스스로 관대하게 더 점수를 3점 이렇게 주시면요, 결과 발표일에 여러분이 예상한 점수보다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맞았다면 2점 이렇게 점수를 덜 부여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영상 변류기를 통해서 이 영상 변류기를 전원 측에 설치를 했을 때 접지를 어떻게 하는지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2017년도, 2014년도 1회차에 총 2번 정도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전원 측, 이 전원 측에 영상 변류기를 설치할 때 접지선을 그리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영상 변류기를 통과하면서 접지선을 작성해야 한다, 잘 작성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총평 영상이기 때문에 이 답안에 대한 해설에 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요, 지금 내일이죠, 이 영상이 올라오는 것 기준으로 내일 있을 가보건 해설 영상에서 다룬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3번, 비상 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술에 대한 수록된 그 내용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는 그 신출이죠. 이렇게 기출 문제로 나오지 않은 법률 문제는요, 그 흔히들 그 버리는 문제다라고 하죠. 사실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풀이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찍고 맞길 기도하는 문제죠. 이번 전기공사 산업기사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신출 그리고 변형 문제가 조금 높았어요. 그 빈도가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 신출이 또 이런 계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면 맞출 수 없는 문제로 대부분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1회차 시험에서도 느꼈지만 이 공산기 문제에서 유독 이런 문제가 매 회차마다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한,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한 문제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보건 해설 영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건 좀 안타깝죠. 참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비상 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술에 의거하여 이 수록된 빈칸들을요,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고 각각 5개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총 5점이기 때문에 하나당 1점 부분 점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번, 일반 관리비 그리고 이윤 산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했을 것 같은 문제예요. 기출 문제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죠. 게다가 배점도 3점씩 총 6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두 맞추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이변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바로 한번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5번 필해기 시설 장소 4가지 4개소를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2024년 2회 전기공사 기사실기에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사실 공사뿐만 아니라 전기기사, 필기, 전력공학에서도 모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문제죠. 신출이 많았던 시험인 만큼 이런 문제는요 반드시 챙겨가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배점은요 4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가 기억이 안 나거나 실수를 해도요 맞춘 내용에 따라 1점씩 부분 점수를 줄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가채점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금속관 공사에 필요한 부품 그리고 기구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명칭을 적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전 기출 문제에서는요 소문제 7번까지 혹은 그보다 적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요 무려 9문제죠. 소문제 9문제로 총 9점으로 각각 1점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또는 몰라서 크게 점수가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올바르게 적은 만큼 점수가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한 결과에 따라서 큰 변화 없이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답안은요 해설에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소문제에 있는 내용이 내가 실제 시험과 응시했을 때 그 내용과 너무 다르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실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댓글 하단에 작성해 주시면 해설 영상에서는 수정이 돼서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7번 직선 부하의 부하 중심까지의 거리, 부하의 부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 기출 문제였죠. 자, 우리가 직선 부하일 때 이 부하 중심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가 그 거리를요 어떻게 구했냐면 이 각 지점 간의 거리에 전류를 곱한 것을 모두 더해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L1이 있었으면 이렇게 L2에 L2, I2에서 쭉쭉쭉 더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 주었냐? 바로 공급점에 흐르는 총 전류죠. 그래서 우리가 총 전류 I1, I2에서 또 쭉쭉쭉 더해준 것을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기출문제마다 숫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풀이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큰 무리 없이 5점 모두 챙겨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8번 이웃 연결 인입선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헷갈렸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이웃 연결 인입선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웃 연결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익숙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접 인입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연접이 무엇이냐? 이 연접은요 서로 있다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KC 용어 표준화에 의해서 이 전기 용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요 연접 인입선의 정의를 묻는 문제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접 인입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한 수용 장소에서 인입선이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요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용 장소가 서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이웃 연결 인입선으로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요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 KC 용어 순화에 의해서 어려운 전기 용어를요 개정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출제가 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점은요 4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9번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저압 접촉 전선을 시설을 할 때 단면적에 따라서 이 절연 트롤리 선의 지지점의 간격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요 신출 문제죠. 한국 전기설비 규정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 배선 KC 232.81에 의하여 이 절연 트롤리 선의 지지점 간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점수는요 우리가 배점이 5점으로 책정되었고요 소문제가 각각 5개니까 1점씩 채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출에다가 또 한국 전기설비 규정 문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사실 손을 쓸 수가 없죠. 안타깝지만 이 수록된 내용과 다른 답을 기입을 했다면 과감하게 틀렸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요 난이도 조정을 위한 오답을 유도하기 위한 문제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럼 우린 계속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건축물 전기 설비에서 이 저압 간선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3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점수는요 5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약간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이 간선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 간선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 간선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뭐 허용 전류라든지 뭐 기계적 강도 또는 전압 강화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 굵기를 선정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가지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여러분들이 모두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분 점수가 이렇게 부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실지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 해당 관련 문제는요, 기출로 정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죠. 이전 기출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작업대의 높이 그리고 천장에서 광원까지의 길이 같은 것들이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고요. 또 이번에는요, 이 실지수에 대한 기호로 나타내라는 조건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실지수 공식으로 계산을 한 뒤에 반드시 지금 주어진 실지수표 있죠. 이 해당하는 값에 맞는 기호로 작성해야지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실기시험은요, 풀이와 정답이 모두 맞아야 최종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가채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점은요 5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변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를 보고요, 이 주어진 소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2007년도에 한번 출제가 돼서 약간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단선 결선도 그림은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변압기 TR의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주어지고요, 소문제도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다음 표를 보고 부등률 공식을 적고요, 그 공식을 사용해서 이 부등률을 계산하고 또 TR1의 변압기 표준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변형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이 부등률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공식 또 변압기 전격 용량만 알고 있다면 큰 무리 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모두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총 배점은요 6점이었어요. 그래서 소문제 3개니까 이 부분 점수가 있게 되는데 이 문제 난이도로 보았을 때는요 모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점, 2점, 2점씩 들어갈 거라 생각은 들지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소문제마다 구하는 게 다를 때는요 이 부분 점수가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점이다 라고 하고 여기가 3점 또 2점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단로기와 차단기가 있을 때 이 부하의 전원 투입 그리고 점검 시에 개폐 동작 순서를 묻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냐? 바로 이 단로기의 동작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죠. 이 문제도요 2019년 2회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이 단로기의 동작 특성, 항상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이 단로기를 열고 닫을 수 있다. 인터록 특성만 알고 있다면 모두 쉽게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점수는요 4점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논리 회로를 보고요, 최소 접점을 사용하여 간략화한 논리식을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요 이 유형은 많아요. 해당 논리 회로는 그런데 신출입니다. 이전 기출문제랑은 다르게 조금 다르게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논리 회로는요 사실 기출문제도 푸는 게 중요하지만 이 기본적인 이 간략화 논리 회로의 성질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셔야지만이 이렇게 다르게 출제가 되어도 사실 동일한 문제처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출만 달달 외우게 되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 암기보다는 논리 회로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정립이 되었느냐, 어떤 논리식이 나와도 이를 유동성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더 판단하는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해당 논리 회로를 보고 간략화를 해서 최소 접점만을 사용하도록 풀이해 주셨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풀이와 정답까지 모두 맞아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15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15번 페란티 현상 작성 문제입니다. 이 페란티 현상 필기 전력공학 때부터 쭉 등장하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이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이 무부하 또는 경부하 시에 이 충전 전류의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이 진상 전류가 흐르죠. 이 앞선 전류로 인해서 수전단 전압이 받는 전압이 이 송전단 전압보다 보내는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페란티 현상이다 라고 했었죠. 필기 때부터 정말 꾸준하게 등장을 했고요. 실기에서도 자주 등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배점도 5점이라 아주 고마운 문제죠. 자, 계속해서 16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고요. 이 복도 조명의 배선도를 보고 해당하는 전선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2016년 2회차 그리고 최근 2023년도 2회차에 유사하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기출문제죠. 자, 기출은요. 이 조명수가 5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3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명수가 다르게 나와도요. 결국 이 전선 가닥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가져가 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무리 없이 푸셨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소문제 1, 2, 3, 4번까지 있기 때문에 이 총배점 4점에서 1점씩 부분 점수를 가져가 준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번입니다. 자, 수전 전압이 이렇게 22.9kV일 때 이 진공 차단기와 몰드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개폐 시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시설하고 또 그 장치의 설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전기 기사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이 몰드 변압기와 그리고 진공 차단기의 단점을 알고 계시면요. 우리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몰드 변압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유입 변압기와 비교를 했을 때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약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별도로 V10이라고 하죠. 이 진공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 또 진공 차단기 같은 경우는요. 이 개폐 서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 반드시 이러한 서지를 흡수할 수 있는 서지 흡수기, 우리가 흔히 SA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SA다라고 하는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지 흡수기를 어디에 설치를 하냐라는 것도 지금 묻고 있죠. 자, 문제에서 이 진공 차단기와 이 몰드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진공 차단기의 2차 측 그리고 몰드 변압기의 1차 측 사이에 이 서지 흡수기를 설치함으로써 이 서지 흡수기가 결국 목적이 뭐죠? 우리가 이 부하로 가는 이 부하에 이 이상 전압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지 않도록 이 서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점은요 4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자, 경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2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전선의 단위 길이랑 하중 주어져 있어서 이렇게 수평 장력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이번에 동일한 2024년도 2회차 전기공사 기사에도 이 수평 장력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값만 바뀌고요. 동일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뭐냐? 자,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가 2도 D라고 하는 것이 자 8T분의 자 수평장력 T분의 자 W 전선의 단위 길이당 하중에다가 우리가 경관의 제곱을 곱했을 때 이게 바로 2도가 되었죠. 이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냐를 결국 묻는 문제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2도가 1m다 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경관이 60m다. 그리고 이 무게, 이 전선의 하중이 1kg/m다. 그러니까 1m당 길이에 대한 무게가 1kg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바로 이 수평장력이죠. 그래서 이 식을 수평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대입만 그대로 넣어주면 쉽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배점은요 4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변압기의 기계적 보호장치를요 3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문제는 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에서는요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공사산업기사에서는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기출에 수록되지 않는 문제가 이 단답으로 나오면요 아무래도 맞추기가 어렵죠. 자,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내용이
완전 처음 본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필기 전기 기기에서요, 이 변압기의 보호장치를 조금만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비율 차동 계전기 또는 차동 계전기, 그리고 뭐 부후홀즈 계전기, 또 우리가 충격 압력 계전기라고 하면서 이 변압기의 보호장치에 대해서 배우셨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때 이 비율 차동 계전기와 차동 계전기는요, 자,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 두 가지는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동작을 하고요. 이 부후홀즈 그리고 충격 압력 계전기는요, 기계적인 어떠한 물리적인 신호를 가지고 변압기를 보호한다 라고 하면서 한번 다루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무래도 필기시험 준비 이후에 이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또 기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답안은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뿐만이 아니라 이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온계, 그리고 방압 안전장치, 마지막으로 뭐 충격 가스 압력 계전기, 충격 가스 압력 계전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요, 이 변압기의 기계적인 보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점은 5점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적지 못하였어도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나는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내가 아는 거 일단 다 적어보고 싶어 라고 해서 뭐 비율 차동 계전기 뭐 이렇게 쭉 적고요, 뭐 부후홀즈 쭉 적고, 뭐 충격, 뭐 압력, 답안 쭉 적고요, 뭐 추가로 뭐 유온계도 적고, 뭐 방압 안전장치 이렇게 답안으로 적었다라고 한다면요, 자, 지금 이 비율 차동 계전기가 틀린 답안이죠. 이 비율 차동 계전기가 전기적인 신호기 때문에 틀린 답안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채점관이 채점을 할 때요, 우리가 이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면은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보다 만약에 더 작성했다라고 한다면요,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 바로 세 가지까지 있는 여기까지만 채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답안이 올바른 답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첫 번째로 적은 비율 차동 계전기가 틀리게 되면은 결국에 두 개만 맞은 것으로 책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주셔서 가채점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20번입니다. 알칼리 축전지 종류 중에 이 포켓식과 그리고 소결식 중에서 두 가지씩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해당 문제는요, 2013년 1회에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포켓식 그리고 소결식에 해당하는 형식명을 올바르게 작성해 주셨다면 큰 문제 없이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배점은요 4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켓식 2점 그리고 소결식 2점에다가 여러분들이 혹여나 한 가지씩 밖에 작성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1점씩 해서 부분 점수를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공사 산업기사 실기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험 난이도에 대한 개인 생각을 조금 덧붙여 보면은요, 2024년도 1회와 마찬가지로 이 신출 같은 경우가 단답 혹은 법률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까다로운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총평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 가보건 해설 영상은요,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그 다음날이죠, 7월 30일 중으로 해설 영상까지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시험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